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캠퍼스의 봄을 반드시 느끼게 해드릴 박보미입니다. 지난 5월 프라임 사업 선정 대학이 발표됐습니다.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입시 한라인에서는 프라임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입시 한라인의 프라임 김성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수여자고등학교 김성길입니다. 네,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이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이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정말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선생님. 네. 네, 프라임 산업은 이제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 이렇게 어렵네요. 이제 많이 좀 어렵습니다. 네.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올해부터 3년 동안 대학이 예산 지원을 합니다. 예산 지원을 해서 어떤 대학의 자발적인 양적, 질적 구조 계획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예산 지원 3년이 끝난 다음에도 정부는 또 5년 동안 사후 성과 관리를 진행을 해서 이 구조 계획이 대학의 어떤 체질 개선으로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왜 시작이 됐냐면 사실은 이제 학령 인구의 감소 이게 좀 크고요. 그래서 급격히 지금 인구 절벽 시대로 가고 있고요. 또한 청년 실업률의 증가, 그래서 대학 졸업을 해도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한 가지는 이제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부와 대학이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손을 잡고 선제적으로 대학의 어떤 체질 개선 이런 것에 나서야 된다는 어떤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미래 사회 수요를 이제 반영을 해서 어떤 정원 조정이나 대학의 학사 구조를 좀 개편을 해서 또 학생들의 어떤 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표를 보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4년까지 이제 4년제 대학의 어떤 그 전공별 인력 수급 전망을 보면 지금 경영 경제나 중등 교육 또 사회과학 이쪽 계열이죠. 이쪽 계열 특히 이제 사회과학 계열에서 약 21만 명 정도의 인력 공급 초과 공급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자연계 쪽을 보면 기계금속이나 전기전자 이쪽 부분에서 약 21만 5천 명이 이제 모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인력 수급의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런 인력 미스매치 현상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자 이런 취지가 바로 프라임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취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미래 이제 산업 구조상 네. 인문사회 계열은 남고, 그렇죠. 네 그리고 자연공학 계열은 부족하니까 네. 대학의 정원 조정을 이제 미리 해보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 예, 뭐 교육부에서 뭐 대학 구조 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를 발표했거든요. 이제 표를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공계주인 이제 프라임 사업은요. 올해만 이제 2,012억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3년 동안 총 636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사회 수요 선도대학, 창조 기반 선도대학 두 가지 유형으로 추진이 되고요. 사회 수요 선도대학은 이제 학과 정원을 전면 개편하고 학사 제도를 이제 학생 중심으로 개선한 대학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되고요. 9개 안팎의 학교를 뽑아가지고 150억에서 300억까지를 이제 주는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조 기반 선도 대학은 신기술, 융합 전공 등 이제 미래 유망 사업에 맞춰서 구조 조정을 단행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10개 학교 정도를 선발해서 50억씩 지원을 하게 되고요. 아울러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대학 인문 역량 강화 사업으로 코어 사업이라고 해서 또 600억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제 구체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한 해만 예산이 지금 2천억이라고 말씀을 거의 약 2천억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대학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21개 대학이 선정됐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학들이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일단 이 선정 과정을 보면 1차가 이제 서면평가였습니다. 서면평가에서 이제 3배수를 뽑았고요. 그 서면평가를 거친 그런 3배수 내 대학을 통하여 또 대면평가를 거친 거죠. 대면평가를 거쳐서 이 사업관리위원회에서 21개 대학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초는 이제 대형 유형의 경우에는 이제 300억을 지원하는 한 개 대학을 포함해서 이제 9개의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었는데 사실 사업 규모가 300억 정도 되는 그런
그렇게 신청한 대학은 없었습니다. 아, 네. 없어가서 이제 150억 정도 되는 대학으로 한 9개 대학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 3개 대학, 비수도권에서 6개, 그래서 이제 9개를 선정을 했고요. 기타 이제 소형 대학 약 50억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형 대학은 전국을 이제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한 권역당 뭐 2개 내지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12개 대학 해서 이제 21개 대학이 이제 선정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선정을 했을 때 그 심사의 요건을 보면 정원의 어떤 감소 증가에서 이제 구조 조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구조 조정이 대학의 어떤 그 중장기 발전 계획과 부합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봤고요. 또 미래 사회의 어떤 수요 분석에 대한 어떤 타당성 여부, 네. 또한 교육과정 운영, 대학이 어떻게 교육과정 운영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고요. 또한 대학 구성원과의 어떤 합의 과정, 또한 어떤 재정 집행 계획의 어떤 적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결국은 21개 대학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대형 9개 대학, 소형 12개 12개 대학해서 모두 21개 대학인데 그렇다면 이 프라임 사업에 선정한 대학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예, 이제 프라임 사업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 용어도 좀 어렵고 네. 이렇지만 뭐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취업이 좀 잘 안 되는 문과와 예체능을 좀 줄여서 예, 이공계로 이제 늘려보자, 공학대학으로 늘려보자 이런 차원이 이제 가장 크고요. 또 이제 문과 예체능이라고 해서 무조건 줄이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또 실용적인 학문이 있다면 이제 공과대학의 실용적인 부분하고 좀 융합해 보자 이런 차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역별로도 나눠서 선정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국토 균형 발전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대학들을 선정을 했는데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1년에 150억, 300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 이 사업이 이제 뛰어들었죠. 표를 보면서 이제 그 구체화된 내용들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조정에서 21개 대학교의 경우에 프라임 분야로 정원이 이동된 규모는 총 5,351명입니다. 입학 정원의 약 11%에 해당되는 규모고요. 2017학년도 입학 정원부터 반영이 되게 됩니다. 대형 대학은 이제 평균 378명이 이동을 해서요. 한 13.7%. 그다음에 이제 소형 대학은 162명이 이동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이제 학과별로 보면은 인문과 자연과학이 상당수가 감소가 되고요. 공학 분야와 그다음에 자연과학의 일부 분야가 상당수가 늘어서 무려 이제 5,351명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과별로 좀 더 나눠보면요. 인문사회에서는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가 일부 증가가 됐고요. 자연과학은 이제 농수산 이쪽으로 증가가 됐고요. 공학은 이제 다양한데요. ICT 융합이라든가 디자인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융합 보안공학, 그리고 뭐 태양광, 화장품 이런 쪽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네, 공학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대학 입장에서나 수험생 입장에서나 정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형, 소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대학들이 선정됐는지 또 전반적인 특징 궁금해집니다. 네. 아까 우리 정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국토의 균형 발전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권역별 골고루 선별됐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된 21개 대학을 보면 학교당 연간 이제 150억을 받는 그런 대학들은 대형 사업이죠. 건국대학교, 경운대학교, 동리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영남대학교, 원광대학교, 인제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케 캠퍼스 이렇게 해서 이제 9개 대학이 선정이 된 것이고요. 또 약 50억을 지원하는 소형 대학을 보면 이제 권역별로 고루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성신여대와 이화여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경북권으로 이제 경북대학, 대구 한의대대학, 한동대가 있고요. 부산 쪽에 동명대, 신라대, 그다음에 충청권에 이제 건양대, 상명대, 천안캠퍼스, 호남권으로는 군산대, 동신대, 호남대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된 이제 21개 대학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이제 인원의 이동 규모는 약 5,000명이 좀 넘는 그런 가운데에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줄어드는 분야가 인문사회 계열이죠. 인문사회 계열에서 약 2,500명 정도가 지금 감소를 하고 반면에 이제 공학 계열을 보면 약 4,429명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인원의 구조가 당장 금년도 2017 입시부터 이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시를 눈앞에 둔 수험생들에게는 상당히 좀 많은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되는 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프라임 사업으로 인한 인원 네. 조정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2017 학년도에 네. 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새로운데요. 구체적으로 각 대학들의 특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유형의 대학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죠. 대형 유형 그러면 이제 한 150억 정도 받는 대학이고요. 이제 사회 수요 선도 대학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 이제 학과 정원을 전면 개편해서 이제 학사 제도를 이제 바꿔야 되는 그런 대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형 9개의 대학을 보면 그 평균적으로 한 378명 정도가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것이 2017 금년 이시부터 이제 벌어진다.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면 좀 타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겠냐는 우려되는 점이 있고요. 일단 좀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표를 이렇게 쭉 보시면 지금 대형으로 선정된 그 9개 대학이 있습니다. 수도권 3개 대학과 비수도권 6개 대학 이렇게 있는데요. 건국대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 건국대의 강점이 어떤 대학 특성화를 통해서 어떤 경쟁력이 입증된 게 생명과학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생명과학 공학 분야 이쪽을 연계해서 바이오 또 ITC 융합, 미래에너지 이쪽으로 해서 한 521명 정도의 어떤 정원 이동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운대는 이제 항공 분야이죠. 262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동의대학교 기계자동차 IT 융합 신소재 이쪽으로 약 485명의 정원 이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숙명여대는 이제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 또 ITC 융합 공학 이쪽으로 해서 250명의 정원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순천향대학은 이제 의료나 융복한 쪽으로 빅데이터, 문화 콘텐츠 해서 약 369명의 정원 이동이 있습니다. 영남대학은 이제 지능형 로봇이나 미래 자동차, 융복합 소재에서 317명의 이동이 있고요. 또 원광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화 분야가 농생명 산업 분야가 이제 우수하고 그쪽이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원광대는 이제 농생명, 스마트 기계, 디지털 콘텐츠 공학에서 약 535명의 정원 조정이 있습니다. 인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생명, 헬스케어, 미래 에너지 또 디자인, 엔지니어링에서 약 420명이고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 한양대의 강점이 산학 연계가 이제 잘 되는 그런 대학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산학혁명 그런 단지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이나 나노 광전자, 화학 공학 이쪽으로 이제 중점 분야를 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양대는 주변의 어떤 제조업 분야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공학 계열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대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중점 분야를 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설계된 9개의 대학이 어느 분야에 중점을 뒀느냐를 좀 보시면서 관심 있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선전 대학들이 보니까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대학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잘 살린 것 같은데요. 이 보면 정원 이동 규모가 굉장히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소형 유형의 대학들은 어떤 대학들이 있나요? 이제 소형 유형의 대학들은 이제 이른바 이제 창조 기반 선도 대학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창조 경제. 예, 그리고 이제 미래 유망 산업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들인데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신기술, 신직종, 그다음에 이제 융합 전공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설을 하게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창업학과 그리고 또는 이제 다른 학교에게 보여주기 위한 산업 맞춤형 학과 등을 선도적으로 이제 개혁해 나갈 그런 대학들을 소형 대학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연간 규모는 뭐 앞서 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제 1년에 이제 50억씩 3년간 총 150억이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선정을 했는데 이 수도권에서는 2개의 여대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화여대와 성신여대가 선정되면서 이게 이제 이과 여학생들은 원래 이과 여학생들은 그러지 않아도 대학 문이 상대적으로 넓은데 이과 여학생들에게는 이제 희소식이 반면에 이제 원래 또 문이 좁았던 문과 남학생들에게는 또 안타까운 소식이 되고 있는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 대학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이화여대를 좀 살펴보는데요. 이화여대의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공대가 있어요. 여대 중에서는 이제 숙명여대와 함께 공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화여대 공대 이름을 바꿨습니다. 엘텍 공대에서 뭐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죠. 이제 이화 엑설런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뭐 리더십,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앙트러프러너십 그리고 컨버전스 해가지고 이걸 약자로 줄이니까 엔텍이 됐어요. 그래서 엔텍 공대, 그러니까 뭐 미국의 칼텍이라든가 포스텍처럼 이런 엔텍 공대를 아주 만들었는데요. 이때 이제 휴먼 기계 바이오 공학,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차세대 기술 공학, 미래 산업 공학 이런 것들이 이제 학부 체제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모집 단위가 이제 기존의 7개 단위에서 이번에 총 10개의 모집 단위로 이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집 단위만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학생들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거든요. 그거 돈 50억 받아서 뭐 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한다고 지금 밝히고 있고요. 또 휴먼 기계 바이오 공학은 아주 이대에서 의욕적으로 이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해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이제 의욕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뭐 대형하고 소형을 나눌 때 지원 규모의 크기도 차이가 나고 대형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사회 수요 선도 대학이요. 네, 그리고 소형의 경우는 창조 기반 선도 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공학 분야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뭐 미래 산업 구조를 생각해 보면 뭐 일견 일리 있다라는 생각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회탐구 인문계고 이 현장에 있는 고3 학생들 특히 인문계 학생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요. 프라임 사업을 둘러싸서 분명히 이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학과 특성을 이제 고려하지 않고 너무 인위적으로 좀 이런 통폐합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제 비난이 지금 따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라임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문사회 계열이나 이제 예술 이쪽을 좀 줄이고 또 수요가 많이 필요한 그런 공학 계열 쪽을 좀 늘리는 그런 취지에서 사실은 이것을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업에 참여하려는 대학이 사실은 그 지원서를 제출할 때 어떤 정원 감축이나 계열 이동에 대한 것을 지원서에 담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사업에 떨어지더라도 제출한 지원서를 이제 이행해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정된 대학이야 받은 지원금으로 계열 이동을 하면 되지만 떨어진 대학은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소형 산업에 이제 지원한 대학은 비교적 좀 잡음이 적겠죠. 이제 이동 규모가 작으니까. 근데 이제 대형 산업에 도전한 대학들은 적게는 10%, 많게는 한 30%의 정원 이동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것은 또한 2017 금년 이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선정이 된 대학은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되고요. 또한 돈을 많이 받게 되니까 선정된 대학들의 어떤 이번에 나온 모집 요강들을 보면 사실 장학금을 주는 그런 대학이나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장학금을 주겠다. 그래서 대학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충분히 학생을 모집하고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탈락된 대학이죠. 돈도 못 받고 또 교육부에 제출한 이행 각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행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순간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대학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또 입시를 하는 또 우리 그 학부모들이나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3년 예고제 해서 사실 금년 같은 경우 4월 말에 입시 요강이 다 나와야 됩니다. 다 나와서 5월 달이 되면 입시 요강이 이미 다 돼야 되는데 이 프라임 사업 때문에 아직까지 입시 요강이 안 나왔거나 나온 대학들도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서 이게 이제 6월 초에 이제 입시 요강이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이제 여러 부분이 있고 또 대학마다 떨어진 대학에서 이제 학내 분규에 시달리는 몇 개의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게 통폐학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네, 떨어진 대학. 특히 이제 이 인문 계통의 학생들이나 예술 계통의 학생들이 그렇죠. 자기 학과가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거죠. 막 어느 대학 같은 경우 이제 단과대 자체를 막 통폐합 시켜버리고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분규가 계속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론 취지는 공감이 되고 인문이나 예술 쪽에 초과 공급 많은 인원을 부족한 공학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야 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이것이 좀 급작스럽게 벌어지지 않았나 이제 이런 부분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문이나 예술이 또 강한 대학이라면 사실은 그 예산을 따기에 이 프라임 사업에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자기 대학의 그쪽 강점을 살려서 그쪽을 가는 것이 이제 바람직할 텐데 최대 어떤 200억 예산만 보고 자기 대학의 강점도 무시한 채 예술이나 이 인문 계통이 강한 대학이 그걸 무시한 채 그것을 막 통폐합 시켜 버리겠다고 지원서를 제출한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떨어진 대학에 대한 후유증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제 불안한 부분이 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지금 많은 수요가 바뀐다, 미스매치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취지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가 뭐 당장에 이 고용 전망이라고 하는 게 쉽게 예측이 안 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럼 이게 좀 우리나라 제조업이 좀 많이 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프라임 사업의 어떤 이 계획만이 능사가 될 것은 아닌데 대학들이 조금 더 자기들의 강점들을 찾았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또 코어 사업이라고 해서 인문계 투자 사업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대학들은 이제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 대학들이 오히려 좀 실속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프라임 사업은 한 대학 전체 학과에다가 이제 50억, 150억을 주는 건데 이 코어 사업은 인문 계열에만 주기 때문에 한 과당 돌아가는 이 투자 비용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프라임 사업을 좀 성급하게 좀 이렇게 접근한 대학들은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 그렇습니다. 네.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논란은 이제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사실 걱정스러운 건 수험생이에요. 좀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문과는 문과대로, 이과는 이과대로 이제 전략을 짜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뭐 문과가 비상에 걸린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까지 뭐 아까 김성현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직도 모집 요강이 확정이 안 됐고 이제 한 5개 정도 대학의 모집 요강이 나왔습니다. 그 대학들을 이제 살펴보면은요. 한양대 에리카의 경우에 경영학과가 처음에는 137명 모집한다고 했는데 이번 프라임 사업 이후에 119명, 영미문학부는 166명에서 51명, 숙명여대 경영학과가 175에서 148명, 그리고 법학과가 138명에서 114명 이렇게 아주 광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호남대학이라든가 대구 한의대는 일부 학과를 폐지할 정도로 이 프라임 사업의 영향이 크고 문과 학생들에게는 학과가 없어지는 이제 이런 좀 아쉬움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뭐 한편으로 프라임 사업을 하는 이 대학들은 문과 학생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교차 지원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밝혀놓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 대학들, 특히 건대하고 이대는 수시에서 교차 지원을 허용해주겠다. 나머지 대학들은 수시, 정시 모두 허용해주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문과 학생들이 손해 볼 것은 많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는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학교 현장에 있다 보면 문과가 애들이 보이잖아요. 1학년 때부터. 근데 교차로 한다는 게 참 어렵고 대학에서는 뭐 자기들이 프로그램 만들겠다까지 지금 얘기는 하고 있지만 참 문과 학생들에게는 그래도 갑작스럽게 이과 쪽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예민한 이제 여기에 반응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과 학생들에게는 지금 자세히 보면은 이게 또 순수 이과라기보다는 융합입니다. 이게 이제 문과 학생들이 수학과학을 공부해서 융합형 인재가 되기보다는 사실은 수학과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문과 과목을 좀 받아들여서 융합형 인재가 되는 방법이 좀 쉽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에 알파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알파고 그러면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파고의 기반은 심리학이에요. 인문학. 그래서 이제 문과에서 심리학을 통해서 쌓아놓은 인간의 특징들을 소프트웨어가 이것을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문과의 심리학과 소프트웨어의 그 컴퓨터가 결합된, 융합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임 사업이 원하는 인재는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과 학생들은 이런 부분에 염두에 두고 독서나 이런 부분에서 문과적인 것들 많이 수용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문과라서 그런지 문과 쪽이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과의 교차 지원 허용 방침이라고 하는 이제 좀 해결책이 나오긴 했지만 또 역시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현재 고1, 2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경우를 보면 이제 프라임 사업으로 지금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문과 인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또 이제 그렇게 프라임 사업에 선정된 대학 말고도 대학 자체가 이제 구조조정을 통하여 아마 공학이나 자연계 쪽의 인재를 이제 늘릴 수 있다. 이것을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여름방학 때 문일과 이제 계열 정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어느 계열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문과나 이과 쪽의 결정에 좀 신중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과를 선택하는 학생이라면 적어도 이제 수학하고 과학 과목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때부터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2학년 학생 같은 경우 이제 문이과가 이제 결정이 돼 있잖아요. 결정돼 있는데 결정돼 있는 학생들도 앞으로의 사회가 어떤 융합학문 이쪽이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더라도 어떤 융합 독서, 또 자신의 어떤 진로 활동, 또 교과 성적, 또 과목에서도 수학이나 과학 과목이 좀 집중하는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이제 학년 올라갈 때 좀 차분히 준비해 달라라는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네. 알파고 얘기도 그러셨고 선생님께서도 김성길 선생님께서도 문이과 융합적 진로, 독서 이런 활동들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아주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에게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왜냐하면 걱정을 많이 또 준 것 같아요. 또 예, 뭐 걱정이 많이 되긴 네. 하겠지만 프라임 사업이 시행됐다고 해서 갑자기 문과 학생이 이과로 바꾸고 어떻게 과를 바꾸고 이런 부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해서 준비한 해온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좀 프라임 사업이라 해서 너무 바람을 안 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은 다들 이 분야는 이제 사양 사업이야 이렇게 하지만 그 분야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분야를 쫓아가다가 큰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 그렇죠.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는 말아라. 좀 저는 그렇게 당부해주고 싶습니다. 예, 프라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미래 사회 수요를 좀 예측을 해서 정원 조정 등 학사 구조를 개편하는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학사 개편의 정원을 통해서 어떤 학생들의 어떤 진로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학 전공과 일자리가 맞지 않는 이제 미스매치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는 사실 한 2020년까지 공학이나 의학 이쪽에 부족 인력을 좀 채우기 위해서 한 2만 명 정도를 지금 증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과 학생들은 상당히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데 금년도 이제 3학년 학생들이 봤던 6월 모평을 보면 사탐 응시 인원이 사실은 3만 명이 줄었습니다. 지금 3만 명이 줄었고요. 가탐 응시 인원이 약 16,500명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이미 이 자연 이공 계열로 이동하는 현상이 이번 6월 모평에서 벌써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입시에서도 충분히 자연 이공적으로 이동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만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전해주신 두 분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이 마지막 말씀들이 학생들에게 큰 메시지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은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 환경 변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캠퍼스의 봄을 만끽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길, 김성길의 오늘은 이것만. 프라임 사업의 핵심은 취업이 잘 되는 학과의 정원을 늘리고 취업이 안 되는 학과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선정된 대학은 사회 변화와 산업 수요를 감안하여 대학의 강점을 지닌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 연계 등을 통하여 취업, 창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선정된 대학의 주요 중점 분야를 잘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대학을 선택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사업에 대해서 정말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이게 어떤 사업이고 왜 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네, 대학의 자발적인 양적, 질적, 구조 계획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 입장에서 보면은 1년에 150억, 300억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매력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 이 사업이 이제 뛰어들었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이 환경 변화의 흐름을 인지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